이번 시간에는 오르도비스기 첫 번째 대멸종, 즉 감마선 폭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엽충을 비롯한 절지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절지동물이란 무엇이냐? 마디, 다리가 있는 동물이다, 이런 뜻인데, 삼엽충과 같이 온몸이 갑옷으로 둘러싼 갑각류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벌레라고 알고 있는 곤충류를 포함해서 다리가 모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동물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브리아 대폭발 당시에 이 절지동물들이 뛰어난 진화 능력을 갖추고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삼엽충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마법을 통해서 이 절지동물들은 더욱 뛰어난 진화를 거치게 되는데, 강한 턱으로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만들어져서 바다 밑바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도구인 집게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다 정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가재나 개와 같은 갑각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얕은 바다 밑바닥에서 이러한 절지동물들이 해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먹잇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먹이들을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면서 바다의 포식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나중의 일이지만은 이러한 절지동물들이 다리가 있는 그 기동력을 통해서 바다 밑바닥을 기어서 육상까지도 진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재라든가 개라든가 바다와 육상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지동물이 되겠고요. 나중에 곤충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의 다른 동물들이 바다의 포식자인 이 절지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독창적인 방법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즉, 바다의 동물들은 멸종이냐 진화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진화에 실패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지만은, 진화에 성공한 생물들은 독창적인 생존 수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지배자인 이 포식자, 절지동물의 위치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르소콘이라고 부르는 거대 연체동물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없을 만한 사진을 찾아와 봤는데요. 요렇게 오르소콘은 요렇게 생겼고요. 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깔때기 모양, 이름처럼 콩의 형태로 깔때기 모양의 몸체가 있고 앞에는 오징어나 문어같이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죠. 그런데 오르소콘의 강점은 체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전체 몸의 길이가 6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체급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오르소콘의 이렇게 거대화는 바다 정갈 등 절지동물들을 누르고 바다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르소콘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르도비스기는 오르소콘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대였는데, 약 4억 8,830만 년 전부터 4억 4,370만 년 전까지 약 4,460만 년간 오르도비스기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도비스기는 자이언트 오르소콘이라고 부르는 6m에 달하는 거대 연체동물이 바다를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에서 밀려나게 된 바다정갈을 비롯한 절지동물들은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화를 이어가면서 자이언트 오르소콘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렇게 연체동물이나 바다정갈 같은 절지동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다른 생물들도 다양한 진화를 통해서 점차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최초의 척추동물인 아스트라피스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피스는 원시적인 척추를 지니고 있는 어류였는데, 척추동물의 조상격으로 생각이 되며 조금씩 바다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절지동물이라든가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 동물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척추동물들은 주목받는 개체들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진화를 통해서 바다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게 되죠. 지구에는 5번의 주요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대멸종이 이 오르도비스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멸종이라고 하면은 생물들이 대량 절멸하는 사건을 말하게 되는데 대멸종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중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감마선 폭발입니다. 오르도비스기 말기 약 4억 5천만 년 전에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난 이 감마선 폭발로 이 사건이 나타났는데 대체 감마선 폭발이 무엇이길래 6,000광년이라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구의 생물들이 대량 절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감마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감마선은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X선,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의 하나인데, 방사선이란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입자선이라든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보내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핵이 입자선의 형태로 쏘아지는 것이고요. 베타선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전자나 양전자의 입자선, 중성자선은 말 그대로 중성자가 방출되는 입자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자선은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자기파보다는 작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X선과 감마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X선은 전자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빛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마선은 핵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X선과 감마선은 동일하나 본질적으로 X선과 감마선의 특성은 동일하나 X선보다는 감마선이 훨씬 더 투과율이 크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생명체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구와 가까운 곳에서 중성자 별 2개가 충돌을 하거나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외부로 폭발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되게 되는데, 그때 이 천체의 축 방향으로는 감마선 전자기파가 밀집된 에너지파의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6,000광년 떨어진 천체가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우연치 않게도 이 감마선이 방출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지구가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아슬아슬하게도 지구의 대기를 스쳐가는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영향으로 생물 대멸종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에너지 전자기파인 감마선의 영향에 의해서 지구 대기의 상부가 찢겨나가게 되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금만 더 지구와 감마선 폭발의 영향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구의 대기가 모두 날아가 버리고 지구는 죽음의 별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지구 상부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지구 대기가 찢겨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성광과 함께 지구 대기가 찢겨나가게 되고 지구 상부에 있던 오존층이 파괴가 되죠.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인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지구의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니까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이 지구 지면까지 바로 쏟아지게 되죠. 그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된 플랑크톤이라든가 미생물 같은 생태계의 하위 동물들이 자외선의 영향으로 죽게 되었고 생태계의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 자외선 폭발의 첫 번째 영향이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태양 광선과 우주 방사선의 영향으로 이 지구 상부에서는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 대기 중의 원자의 재분열로 인해서 이 스모그 효과로 인해서 태양빛이 차단되고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의 기온은 10도씨 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구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폭풍이 자주 발생하고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이 때문에 지구의 얕은 바다에서 진화를 이루어왔던 생물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이런 악천후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량 절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마선 폭발 두 번째 시련이고요. 500년 정도 후에는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 감마선 폭발의 악영향은 지속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70만 년 동안 이어집니다. 70만 년 동안 낮아진 지구의 기온으로 인해서 지구는 빙하기에 들어가게 되고 감마선 폭발 이전의 생물들의 70%가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멸종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생물들에 의해서 조금씩 생태계가 회복되게 되는데 이것이 300만 년 후의 일입니다. 300만 년 후가 되면은 빙하기였던 지구의 기온은 다시 따뜻한 기후로 바뀌게 되고 생물들이 대량 멸종했던 바다에는 또다시 생명체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종과는 다른 생태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멸종 이전의 바다의 지배자였던 오르소코는 멸종하여서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절지동물인 바다정갈이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바다정갈이 다시 바다의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으로 인한 바다의 충격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폐수라고 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폐를 만들어서 육상 생활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동 영역을 넓혀서 생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기가 2.5m까지 거대화로 커지게 되었고 턱과 강력한 집게발을 통해서 사냥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대멸종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대멸종을 이겨낸 생물 중에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척추 어류들인데 이 척추 어류들은 많은 수를 번식하는 번식 능력과 때를 지어 무리 생활을 하는 능력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멸종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진화의 기회를 얻게 되죠. 대멸종으로 인해서 오르도비스기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 다음 이어지는 시기는 실루리아기인데 이 실루리아기의 특징은 식물이 본격적으로 육상으로 진출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